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설 칼럼 45번입니다. 사법농단 판사 첫 탄핵 발의, 국회 엄정히 심의하길 이라는 한겨레신문 2021년 1월 30일자 사설이고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었던 사설 칼럼 몇 번이었던 42번이었나요?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글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헌법은 법 위에 법이라 그래가지고요. 가장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법 중에 하나죠. 모든 법은 다 지켜야 하긴 하죠. 네,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발의했다. 그러니까 사법부와 입법부의 어떤 견제와 균형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글에서 봤듯이 형사처벌도 어려우니까 유일하게 이제 잘못을 벌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다, 파면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던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이제 신뢰를 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기면은 국회가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의했고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 소중한 가치이죠. 침해하면 안 되고요. 침해하지 않고 엄정히 심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엄정히 심의해서 탄핵을 심의해야 한다는 그런 심의라는 말은 이제 평가하고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2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이 통과했고 그러면 이제 바로 탄핵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할 것인지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심판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더,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은 판사님이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대로 하지 못하면 국회의 탄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시고요. 어휘는 두 개만 생각해 볼게요. 명시하다, 밝은 명시하다, 드러낼 시자, 명시하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다. 직무유기, 자신이 맡은 일이나 책임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안 하고 방치,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를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맡은 바 일을 다 하지 않은 것이죠. 무책임한 거죠. 직무유기, 무책임한 겁니다. 자, 본문 볼게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판결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연루 사실이 확인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한 탄핵소추안을 2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이라는 말은 법을 엄정히 판결하지 않고요. 법으로 이제 거래하고 이제 우리 얘기 들어주면 판결 무죄로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쓰면 법으로 사기쳤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자, 국회 판사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1985년, 2009년에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요거는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통과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반헌법적, 헌법에 반한, 위반한 행위 등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 탄핵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에 주고 있어요.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엄정한 심의와 의결로 헌법적 직무를 다하기 바란다.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별표 쳐두시고요. 그러면 국회가 안 하면 이거는 못하는 거지. 지난번에 글에서 봤듯이 내가 재판받고 있는 판사님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 조언해주는 판사한테 판결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스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그 사건 재판장인 이동근,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동근 부장판사로부터 선고, 판결 전에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판결문을 바꾸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재판 개입인 거예요. 헌법 위반이죠. 또 선고할 때 법정에서 피고인,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받는 사람이죠. 가토 다스야 전 일본 지국장을 말하는 거죠. 훈계해라, 좀 꾸짖어라, 꾸짖다 라는 지도 내렸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1심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그때 이제 월권이라 그랬잖아요. 그 글에서는 월권과 직권 남용은
좀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월권으로 해가지고 무죄다. 하지만 재판에 관여한 것, 개입한 거죠. 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 위반한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확실하게 썼다라는 얘기죠. 네, 다음 단락. 탄핵 소추가 진행되지 않으면 임 부장판사는 오늘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급여 전액 받고 변호사로 개입하고 전관 이후도 아무 제약 없이 누리고, 이제 고위직 판사였잖아요. 변호사 개입하니까 이제 일거리가 많이 몰립니다. 일이 많아져요. 좀 부정적인 건데 전관이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악습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약 없이 누린다. 이건 잘못이다라는 거죠. 법원이 반헌법 행위자라고 공인했다. 여기 판결문 명시했잖아요. 내버려 두는 건 이대로 그냥 퇴임하면 안 되잖아.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의 무책임이다 라는 이탄희 의원의 말에 공감하지 않았었다. 공감한다. 애초 탄핵 추진에 소극적이 된 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의원총회에서 추진 허용으로 태도를 바꾼 것도 헌법을 어긴 판사는 헌법으로 단죄해야 한다. 죄를 처벌해야 한다가 단죄입니다. 주장인 의원 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죠. 야당은 탄핵 추진에 판사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판사 길들이기, 이제 자기 정권에 입맛을 맞는 판사 판결 안 한 사람은 뭐 탄핵한다 이런 건데, 글쎄요.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추가목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안갚음 보복이다 라고 주장했다. 사리에 맞지 않다. 임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요구는 2018년 11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이 징계 외에 탄핵 소추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같이 한다. 이미 이전부터 탄핵에 대한 얘기는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야당에서 갑자기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만 탄핵 추진과 별개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신중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를 그냥 판결 잘하는 판사도 탄핵 소추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뭐랄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대원칙은 여야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 그랬죠 아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 사법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탄핵 소추가 자꾸 막 아무런 원칙 없이 막 일어나면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는 분명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못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들이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항상 신중하게. 독립성을 침해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 소추권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죠. 굉장히 마구마구 하면 안 돼. 모두 하면 안 돼. 굉장히 제한적 행위만 가능해. 굉장히 아주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엄청 많이 했어.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이런 것만 하고 다른 것들은 마구마구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쌤이 좀 팔로우업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 나면 그때 쌤이 또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헌정사상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45번 칼럼, 사설 칼럼, 사법농단 판사 첫 탄핵 발의 국회 엄정히 심의하길까지 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